What's the address, the emergency? Hello, my name is Harold Hinthorn. I'm in the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My wife has fallen from a rock on the north summit of Deer Mountain. 추락한 아내는 결국 사망했고 남편은 아내가 실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I knew he did it. Coworkers and close friends kind of privately were talking and saying, you know, I really feel bad to say this, but I think that Harold did this. 하지만 그의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That was his doing. I did not authorize that policy. You die, he profits. He profits. What do you think he was up to? He was planning on taking my life at some point. 토니 앤소는 1962년 8월 미시시피주 잭슨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영리하고 승부욕이 강했던 그녀는 학업적으로 우수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두각을 보이는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안과 의사가 된 토니는 1986년 24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으며 7년 후 남편과 성격 차이로 31살에 이혼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완벽했던 그녀는 이혼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안과의사로서 일에 몰두했고 결국 그 분야에서 인정받아 미국에서 최고의 안과의사 중 한 명으로 뽑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니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미래를 같이 할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제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 차는 남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9년 37살 토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크리스찬 매치메이커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 앤손이라는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둘은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해롤드는 병원과 교회에 기부하는 모금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의 말을 모두 믿은 토니는 그를 부유하고 정의로운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해롤드는 첫 아내를 비극적인 사고로 먼저 보낸 후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일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2000km 떨어진 먼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한 채 매일 늦게까지 채팅을 하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채팅을 시작한 지 3달 후인 2000년 3월 해롤드는 토니를 만나러 잭슨으로 왔습니다. 토니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온 이상적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며 해롤드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Extraordinarily happy for my sister. It appeared that she found her true love, and if she was happy, I was happy. Her comments were that he was very kind, he was very romantic, he was very smart. 해롤드를 처음 만난 토니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그가 토니에게 잘 어울리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었던 커플은 사귄 지 9개월 만인 2000년 9월 30일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해롤드는 토니의 잘 나가고 있는 병원과 럭셔리한 집이 있는 미시시피 잭슨을 떠나 자기가 살고 있던 콜로라도 덴버로 가서 살자고 토니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는 덴버가 경치가 좋고 애를 낳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아야 한다며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던 병원과 40년 동안 살았던 잭슨을 떠나는 일은 물론 토니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롤드를 너무나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남편 의견을 존중해서 덴버로 이사가기로 결정합니다. 해롤드가 토니의 친정 식구들을 최대한 토니와 멀리 떨어뜨리려는 큰 그림을 그린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덴버로 이사간 토니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대 이상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지역 교회의 합창단에 들어간 토니는 피아노를 치고 찬양가를 부르며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으며 주말에는 부부가 골프를 치거나 아름다운 산에 가서 하이킹을 하면서 여유롭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토니가 덴버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던 친정 식구들도 행복해 보이는 토니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결혼한 후 몇 년 동안에는 약속한 대로 부부는 잭슨에 있는 친정집에 와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토니의 가족들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친정집 방문은 뜸해졌고
토니의 가족은 그녀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토니가 결혼 후 모든 결정권을 남편에게 넘긴 것처럼 복종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해롤드가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병원의 원장이 되어서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그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롤드는 모아둔 재산도 없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 내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해롤드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오히려 백수일지 모른다고 생각은 했지만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힘들었던 그녀는 두 번의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심하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해롤드가 일을 하지 않고 동생 토니의 돈을 마음껏 쓰면서 부족하면 그녀를 조종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한다는 생각이 든 토니의 오빠 베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그의 뒤를 캐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딸 토니가 좋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한편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부는 결혼 5년 만인 2005년 딸 헤일리를 출산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헤일리는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롤드가 아내 토니를 통제했던 것처럼 딸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딸의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무슨 옷을 입을지에 대한 일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결정했습니다. 2006년 의사인 오빠 베리의 병원에서 새로 구입한 CT 기계를 매제인 해롤드 대상으로 시연을 하던 중 해롤드의 동맥이 심각하게 막혀서 심장마비 바로 직전 상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롤드는 서둘러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베리는 해롤드의 목숨을 구한 것에 대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이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2011년 어느 날 해롤드와 토니는 딸을 유모에게 맡기고 산에 있는 그들이 소유한 캐빈에 주말을 보내러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롤드는 수리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 연장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해롤드는 나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며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토니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테라스로 나가자마자 벽에 세워져 있던 기둥 하나가 쓰러지면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토니는 목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해롤드는 그녀를 덴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목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습니다. 그녀에게 떨어진 기둥은 무게가 꽤 나갔기 때문에 그녀가 제대로 맞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Would call Harold, it was like, oh, it's no big deal. I didn't learn about this until much later. And I said, why didn't somebody call me? And she said, Harold didn't call you? And I said, no. 그 이후 토니의 가족은 그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토니에게 해롤드를 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남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냐며 가족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후부터 해롤드는 토니를 심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가족들은 토니와 자유롭게 전화통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토니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어김없이 해롤드가 전화를 받았으며 스피커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토니에게 건네주고 대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참견했습니다. 2012년 9월 말에 부부의 12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해롤드는 아내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 동안 토니와 로키산에 있는 최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로 계획했고 그녀 몰래 병원 진료 시간을 비워두도록 병원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The guy was creepy to me, but she was married to him, and if he was going to do something nice, it was kind of exciting. You know, maybe for just a moment I thought, oh, that's kind of cool. Maybe he's not so bad. 결혼 기념일에 병원에 출근한 토니에게 갑자기 나타난 해롤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녀를 놀래켰습니다. 그날 토니의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병원 식구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롤드를 도와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토니는 출근하자마자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해롤드와 함께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키 산맥의 풍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유명한 호텔인 스텔리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로맨틱하게 와인을 마시며 해롤드는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같이 늙자고 말해서 토니를 감동시켰습니다.
다음 날인 2012년 9월 29일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아름다운 산책로를 걸으며 부부는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고 토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을 전송받은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he had bad knees, so she was not a well person to go hiking, particularly in a rugged terrain.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얼마 후 베리는 해롤드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롤드는 다짜고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It says, Barry, urgent. Tony is injured, critical, requested flight for life. And then he texts me back saying that she's gone. 토니는 40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졌고 해롤드가 그녀가 떨어진 곳까지 내려가는 시간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부상은 매우 심각해 보였고 해롤드는 911에 전화해서 구조 요청을 합니다. What'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Hello, my name is Harold Hithorn. I'm in the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My wife has fallen from a rock on the north summit of Deer Mountain. 해롤드는 구조대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911 요원이 알려주는 대로 CPR을 열심히 했지만 그녀를 살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토니가 절벽에서 떨어졌는지 묻는 토니의 가족들의 질문에 해롤드의 대답은 일관성이 없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 해롤드가 한 진술에 따르면 그가 앞장서서 걷고 있었고 무릎이 안 좋은 토니는 뒤에 처져서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그가 뒤로 돌아봤을 땐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토니가 해롤드의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더 나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녀가 뒷걸음을 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해롤드가 말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그의 말이 바뀌자 토니 가족은 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토니가 자기가 죽으면 꼭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처럼 말했었다고 해롤드는 주장하며 토니 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니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We did not want Tony cremated, and Harold insisted. We wanted to bring her home and bury her. I think he was trying to hide evidence. I think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해롤드에 대한 여러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 지도에서 토니가 떨어져 사망한 정확한 지점에 X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도에 사고 장소가 X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해롤드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를 향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해롤드 친구들은 그가 부인을 죽일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병원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I knew he did it. Coworkers and close friends kind of privately were talking and saying, you know, I really feel bad to say this, but I think that Harold did this.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CPR을 했다고 해롤드는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신고 전화를 접수한 911 요원은 그가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CPR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CPR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숨이 차서 제대로 말하기 힘든 게 정상인데 그는 멀쩡한 목소리로 계속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구급대원들은 토니의 립스틱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롤드의 말에 따르면 토니는 오후 5시 30분쯤에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전화가 안 터졌기 때문에 일단 그녀가 있는 곳까지 15분을 뛰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전화가 터지는 곳을 찾는데 30분이 걸렸으며 구조대원은 사고가 난 지 2시간 반이 지난 8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어서 토니의 친정오빠인 베리와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는 베리와 통화한 후에도 22통의 통화와 98개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배터리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이 났습니다. 게다가 토니가 미끄러졌다고 해롤드가 주장하는 곳은 큰 바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뒷걸음을 치다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니의 이름으로 약 60억 상당의 생명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롤드의 아내가 사고로 사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수사관은
전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17년 전 해롤드의 첫 번째 아내였던 린도 자동차 밑에 깔리는 심상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후 토니처럼 해롤드는 린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습니다.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해롤드와 린은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완벽한 부부였다고 주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995년 5월 6일 해롤드가 린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로등이 없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롤드는 타이어에 바람이 많이 없어서 새 타이어로 갈아야 한다며 어둠 속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해롤드의 말에 따르면 그는 차를 들어 올리는 잭을 이용해 차를 올린 후 문제의 타이어를 뺐습니다. 그런데 린이 손에 들고 있던 볼트를 땅에 떨어뜨렸고 그것이 굴러서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볼트를 찾기 위해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해롤드는 빼낸 타이어를 트렁크에 던졌고 그 충격으로 차를 받치고 있던 잭이 쓰러지면서 린이 차에 깔렸습니다. 때마침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차가 해롤드가 린을 빼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췄고 두 사람이 내려서 그를 도와 차 밑에 깔린 린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롤드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숨이 멈춰있는 린에게 CPR을 시행했습니다. 해롤드는 린이 무슨 부상을 입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료진이 올 때까지 몸을 건드리면 안 된다며 말렸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고 두 사람은 린의 멈췄던 숨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CPR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돌아왔고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수술대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린의 가족들은 해롤드를 좋아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었고 경찰은 약간의 의심을 했지만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자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17년 후인 2012년에 토니의 사건과 함께 린의 사고가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해롤드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린의 가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린의 동생은 언니가 겁이 많고 매사에 조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합니다. 린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해롤드가 차를 들기 위해 이용했던 잭은 가벼운 차량에 이용하는 것으로 당시 사고 차량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 적합하지 않고 약한 잭을 썼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해롤드는 타이어를 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은 교체하기 위해 빼낸 타이어가 바람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다른 타이어와 크게 다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해롤드가 굳이 낯설고 어두운 도로가에 차를 세워 타이어를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던 한 남자가 해롤드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타이어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를 세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를 자동차 수리공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해롤드에게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롤드는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 후 해롤드는 린의 이름으로 들어놓았던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쯤 토니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년 동안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토니가 죽은 후에도 사망보험금을 노린 그의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린의 여동생 그레이스는 FBI에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레이스 이름으로 5억 상당의 생명보험이 들어있고 수혜자 서명란에 해롤드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hat was his doing. I did not authorize that policy. You die, he profits. He profits. What do you think he was up to? He was planning on taking my life at some point. Did you kill both of your wives? 2014년 11월 해롤드 헨소는 체포되었고 토니를 1급 살인한 혐의로 연방 당국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린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린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자료들은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롤드는 그의 아내들 중 누구도 죽이지 않았으며 둘 다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검사는 해롤드가 경찰에게 했던 진술들이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롤드는 수사관에게 토니가 떨어진 절벽에 가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통신 조회 결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 6주 동안 무려 9번이나 갔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니의 손에 끼워있던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 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그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락하면서 토니의 손이 바위에 부딪힌 흔적이 없었는데 4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수사관들이 사고 현장에 다시 갔을 때 너무나 잘 보이는 곳에 다이아몬드가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사는 해롤드가 죽어가고 있던 토니의 손에서 반지 알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FBI의 의심을 심하게 받고 있던 해롤드가 수사관들이 그것을 찾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던져놓고 왔을 거라고 검사는 확신했습니다. 배심원들은 10시간의 심해 끝에 만장일치로 해롤드 헨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1급 살인 죄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딸 헤일리는 외삼촌인 베리에게 입양되어 살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